네, 반갑습니다. 법인영업 마스터과정 사전학습 11번째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 CEO는 무엇을 고민하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드릴 말씀은 차등배당 관련된 말씀이에요. 주변에서 많이 얘기들 하는데 차등배당은 왜 하나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등배당이 뭔지 좀 알아보고요. 차등배당의 장점이 뭔지 알아보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차등배당이 뭔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차등배당을 이해를 하셔야지, 그래야지 이제 차등배당을 왜 해야 되는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아버지가 주식을 80% 가지고 있고요. 자녀가 10%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1억을 배당을 하려고 합니다. 1억을 배당하려고 하니까 자기 지분 비율대로 이제 배당금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80%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8천만 원을 배당을 받고, 아들이 10%를 가지고 있으니까 1천만 원 배당 받고, 10% 가지고 있으니까 1천만 원 배당 받고, 이렇게 자기 지분 비율대로 이제 배당을 받아가는 거 우리가 정상적인 배당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말로 균등배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균등배당. 균등배당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지분 비율에 맞게 똑같이 배당을 받아간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금액을 받아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분 비율에 맞게 그 비율대로 받아간다는 의미가 균등배당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버지가 배당을 포기를 합니다. 나 안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받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요? 내가 안 받겠다는데 우리가 지금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내가 받기 싫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안 되나요? 되죠. 되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받아주고 나면 원래 배당을 해줄 건 1억인데 8천만 원을 받아가야 될 아버지가 배당을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분 비율에 맞게 반반씩 이렇게 받아가는 거죠. 5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받아갑니다. 그럼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차등배당이라고 얘기해요. 차등배당. 차등배당이 무슨 뜻이에요? 원래는 지분 비율대로 배당을 받아가야 되는데 이건 지분 비율대로 배당을 받아간 게 아니잖아요. 어느 특정인이 배당을 포기한 거죠. 포기를 함으로써 지분 비율대로가 아니고 비율과 다르게 배당을 받아가는 게 차등배당이라는 거죠. 상법을 살펴보면 차등배당이라는 용어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건 대법원 판례에서 현실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왜? 이제 아버지가 권리를 포기할 수 있으니까 인정을 해주는 게 차등배당이라는 개념이다.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자녀 입장에서는 원래는 1천만 원 받아가야 되는 거죠. 원래는 1천만 원 받아가야 되는데 실제로 5천만 원 받아갔어요. 그럼 얼마가 늘어났죠? 4천만 원 늘어났죠. 4천만 원. 그럼 요 4천만 원을 뭐라고 얘기해요? 4천만 원을 원래 1천만 원 받아가야 되는 거에서 5천만 원 받아가니까 더 많이 받아간 거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초과배당이라고 얘기해요. 초과배당. 그래서 차등배당과 초과배당은 용어의 의미가 좀 다르죠. 초과배당이라는 용어가 뒤에 또 나와요. 이 의미를 이해를 하시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건 초과배당, 차등배당은 비율을 달리하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증여 대신 차등배당을 하면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차등배당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차등배당의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절세예요. 절세. 가장 큰 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금을 조금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에 비해서? 증여보다 차등배당이 훨씬 절세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증여보다 차등배당이 절세가 되느냐?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보세요. 증여는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아버지가 자녀에게 1억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증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아버지 통장에 있는 1억은 아버지 통장에 1억 있겠죠. 통장에 있는 1억을 아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 1억이라는 통장에 있는 잔고를 만들기 위해서 소득세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당연히 소득세 냈겠죠. 소득세 내고 세후소득이 1억일 겁니다. 세금 내고 남은 돈이 1억이에요. 그죠? 그럼 아버지가 소득세 이미 내신 거예요.
그러면 이 1억을 자녀에게 증여를 내면 또 뭘 냅니까? 자녀가 증여세를 내죠, 자녀가. 그러면 아버지가 소득세 내고요. 자녀가 증여세 내는 거예요. 세금을요, 2번 내는 거죠. 2번 내는 겁니다. 차등배당은요. 차등배당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세금을 어떻게 내는가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자녀의 소득이 되는 거죠. 자녀의 소득. 자녀의 소득이 돼서 자녀가 요 차등배당한 금액이 소득세로 과세가 될 거냐, 증여세로 과세가 될 거냐의 문제예요. 소득세는 누가 소득세를 냅니까? 자녀가 배당을 받았죠. 자녀가 배당 소득세 내는 거예요. 자녀의 소득세. 이거는요, 자녀가 내는 증여세. 두 가지 중에 큰 거 하나 내는 거예요. 하나. 이거는 소득세, 증여세 중에 차등배당은 하나 내는 거고요. 증여는요, 소득세, 증여세 둘 다 내는 거죠. 그러면 차등배당이 절세가 될까요? 증여가 절세가 될까요? 예, 이거는 계산 안 해봐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절세가 되는 거죠. 절세. 예? 세금 2번 내고요. 세금을 1번 내요. 뭐가 낫겠어요? 당연히 이게 나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세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차등배당이 답이다 라는 얘기죠. 이 차등배당은 우리가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아까도 이제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차등배당은요. 아버지가 받아가야 될 4천만 원을 아들이 받아간 거죠. 그래서 아들이 본인이 받아가야 될 거 1,000만 원 합산해서 5천만 원 받아간 거예요. 아버지가 받아가야 될 걸 아들이 받아갔습니다. 이게 뭐처럼 보이십니까? 혹시 증여처럼 보이지 않으신가요? 증여처럼? 아버지가 받아가야 될 걸 자녀가 받아간 거죠. 맞아요. 과거에 국세청에서는요, 과거의 국세청에서는 차등배당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를 했어요. 증여세를 과세해 오던 게 국세청의 꾸준한 입장이었어요. 꾸준한 입장. 근데 이게 언제 바뀌는가 하면 2011년 10월 31일자 예규에 의해서 관련 내용이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어떤 내용을 변경이 되는가 하면 이렇게 변경이 돼요. 법인이 현금 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로서 이거 뭐예요? 차등배당 얘기하는 거죠. 차등배당. 균등하게 지급받는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 이건 뭐예요? 초과 배당을 얘기하는 거죠. 초과 배당. 배당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증여세법 제2조 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하지 않는다. 바뀐 거죠. 언제? 2011년 10월 31일 날. 뭐에 따라서? 상속증여세법에 따라서. 근거가 뭘까요? 근거를 살펴볼까요? 예, 근거는요. 이 상속증여세법을 근거로 이제 증여세에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입장이 바뀌었어요. 어떤 내용이? 상속증여세법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한 경우에 증여세를 또 부과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까 보셨죠? 자녀가 아버지가 받아야 될 5천만 원을 배당을 받았는데 여기는 아버지가 받아야 될 4천만 원. 내가 받을 거, 내 거 1,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 5천만 원을 배당을 받으면서 세금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당연히 냈죠. 뭐예요?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했습니다. 배당소득세를. 법인에서 원천징수를 해요. 그러면 이 4천만 원은 세금을 낸 겁니까? 안 낸 겁니까? 냈죠. 어떤 세금을 냈어요? 배당소득세를 낸 거죠. 그런데 상속증여세법을 찾아보니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또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이런 논리적인 귀결에 의해서 차등배당은 증여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국세청 예규가 그렇게 변경이 된 거예요. 근데 국세청 예규가 그렇게 변경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란이 생깁니다. 논란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건 차등배당이라는 걸 한다라고 하면 차등배당은 특정한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특정한 대표자 이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차등배당이에요. 그런데 차등배당을 하면 증여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 누구만 혜택을 보는 거예요?
법인 소유하고 있는 대표자들만 혜택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발이 또 이론적인 반론들이 막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정부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차등 배당 관련된 부분을 법으로 법제화 시켜버립니다. 그 법제화 시킨 게 다음에 나옵니다. 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조의 2, 2015년 12월 15일 날 신설을 해요. 신설을 해서 쭉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불만이 뭐였어요? 야, 이게 특정한 어떤 계층에 이게 배당소득세보다 증여세가 더 많이 나오는데 증여세 부과하지 않고 배당소득세를 일괄적으로 부과를 하더라.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 법제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좋다. 그러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증여세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할게. 모든 거를 이제 증여세 부과 안 하고 배당소득세 부과하는 게 아니고 일부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겠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를 할 건데, 야, 증여로 계산해서 세금 계산한 증여세하고 배당으로 계산해서 세금 계산한 배당소득세하고 두 개 비교를 해서 증여세가 클 때는 증여로 보겠다. 증여로 보겠다. 증여세 클 때. 불만이 뭐였어요? 야, 배당소득보다 증여세가 많이 나오는데 증여세를 보지 않고 배당소득으로 본다는 게 불만이었던 거죠. 그래서 계산해보고 증여세가 많이 나오면 증여로 볼게. 이렇게 규정을 지은 게 상속증여세법 41조의 이 규정을 신설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 규정이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 초과배당, 아까 초과배당 설명을 드렸죠. 내가 원래 받을 게 1,000만원인데 실제로는 5,000만원 받은 거죠. 그럼 얼마를 더 받았어요? 4,000만원 더 받은 거죠. 이 더 받은 게 뭐예요? 초과배당액이에요. 초과배당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요건을 아까 말씀드렸던 41조 2에서 만든 거예요. 어떤 경우에 증여세 부과하느냐? 첫 번째, 일단은 특수관계인 간의 초과배당일 것. 초과배당을 해주는 사람과 초과배당을 받는 사람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할 것. 뭐 대부분이 부모 자식 관계 뭐 이런 관계겠죠. 두 번째, 증여세액이 소득세보다 클 것. 증여세가 소득세보다 크면 증여란 얘기고요. 반대로 소득세가 증여세보다 크면 이건 뭐예요? 배당이란 얘기죠. 배당. 이거는 뭐예요? 증여란 얘기고요. 그래서 세금 많이 나오는 거 거둘게. 불만 있어? 없어? 그죠? 세금 많이 나오는 거 거두게 되면 불만이 없어지는 거죠. 특혜를 주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규정을 성립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규정 하에서는 이제 초과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사라진 거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초과배당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럼 초과배당이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증여세가 맞냐 아니면 증여세가 맞냐 소득세가 맞냐 그러면 계산 어떻게 할래? 라는 얘기예요. 증여세는 증여세 계산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이걸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계산을 하는 거예요. 직전 10년간의 증여해 준 게 있는지 없는지 보고 있으면 합산을 하고 해서 증여세 계산하는 거고요. 소득세 계산 어떻게 해요? 소득세 계산 방법을 명시를 해놨어요. 초과배당 금액의 규모와 소득세를 감안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이 소득세율이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은 뭐예요?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이거는 일반 세율이에요. 일반 세율. 여러분 다 아시죠? 1200만 원까지는 6%, 그 다음에 15%, 24%, 35%, 40%, 42% 이거 있죠? 이 율이에요. 그 율을 곱한 금액이 많으면 많은 걸로 가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1억을 초과배당한다고 칩시다. 이전에 증여해 준 건 없어요. 그러면 증여세가 많이 날 거예요? 소득세가 많이 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은요. 증여세가 많이 나온다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아니에요. 그런데 소득세가 많이 나와요. 왜요? 소득세는요. 1억이면 액면 그대로 1억이면은 어디 세율이 들어갑니까? 15%는 얼마까지예요? 4,600만 원까지. 24%는 8,800까지. 35는 1억 5천까지. 그럼 1억이면 어디 구간에 들어가요?
최고 세율이 35% 구간에 들어가요. 근데 증여는요. 1억을 증여했습니다. 이전에 증여해 준 게 없어요. 세율 몇 프로예요? 10%요. 그럼 35%가 많이 나올 거야? 10%가 많이 나올 거야? 35%가 많이 나오죠. 35%가. 그러니까 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세가 많이 나오면 증여세보다 소득세가 많이 나오니까 이건 증여예요? 배당이에요? 배당이 되는 거죠. 배당이. 증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증여가. 그럼 증여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차이는 뭡니까? 세율의 차이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의 차이는 뭐냐면 합산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예요. 무슨 얘기냐? 배당은요. 작년에 배당 많이 받았다고 올해 세율에 영향을 미칩니까? 미치지 않죠. 이거는 매년이에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이 끝나는 거고요. 증여세는요. 작년에 증여를 해줬으면 올해 증여하면 올해 세금에 영향이 있나요? 있죠. 10년이에요. 10년. 10년 동안 영향을 줘요. 뭐 어떤 형태로? 합산과세 된다는 형태로요. 그럼 이게 증여가 되면 반복적으로 못 해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배당이 되면은요. 반복적으로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세금 많이 내느냐? 참 보시죠. 그러면 네, 이게 상속증여세법 시행규칙이에요. 아까 얘기한 기획재정부 영어를 정하는 율. 이게 뭐냐면요. 이게 5,220만원까지는 14%, 그 다음에 24%, 35%, 38%, 40%, 42%. 이거는 왜 5,220만원 14% 들어가는가 하면 이게 1,200까지는 6%가 나오고요. 이제 4,600까지는 15%가 나오죠.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 14%보다 14%가 뭡니까? 이거 원천세율이잖아요. 원천징수세율. 이거보다 더 적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이 최소 금액 14%가 최소 세율이라는 얘기예요. 배당은 원천징수를 14% 하는데 14% 밑으로 내려갈 수 있나요? 세율이? 못 내려가는 거죠. 못 내려가니까 이거를 없애버리고 이 이하는 14% 그냥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뭐냐? 최소 세율이 14%인 기본 세율 적용하는 겁니다. 기본 세율.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아까 계산을 해보셨죠? 1억으로 계산하면 증여가 많아요? 배당이 많아요? 배당소득세가 많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럼 실제로 이렇게 세금 계산을 하느냐? 또 실제로 이렇게 세금 계산하는 건 또 아니에요. 이거보다 세금을 적게 낸다는 얘기예요. 뒤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거는 어떤 얘기인가 하면요. 이거는 합산과세에 대한 얘기예요. 합산과세. 아까 말씀드렸죠. 증여는 합산과세가 되죠. 배당은요. 합산과세가 안 되죠. 그럼 배당이 되면 합산과세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당연한 거를 질의를 했어요. 왜? 당연하지 않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거겠죠. 이거 질의하신 분이 어디 좀 모자라서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한 건 아니겠죠. 이게 증여가 되면 당연히 합산과세가 되는 거죠. 합산과세 10년. 배당이 되면요. 당연히 합산과세 안 하는 거죠. 당연한데 질의를 했어요. 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그러면 증여세 산출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어요. 그럼 이거는 증여예요? 배당이에요? 배당이죠. 배당이란 얘기예요. 배당. 배당으로 판정된 경우 10년 이내 동일인으로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이 합산을 하냐? 안 하는 게 당연히 맞죠. 왜? 이건 배당인데 증여한 거하고 왜 합산을 합니까? 당연히 논리적으로 봤을 때 안 하는 게 맞는데 물어본 거예요. 왜? 정확하게 하려고. 물어보니까 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예. 41조의 적용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증여세 가액의 합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당연하지만 답을 내준 거예요. 합산과세 적용이 안 되는 게 명확해진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또 의미가 있는 얘기다. 합산과세 안 한다. 이게 차등배당의 장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앞선 장표에서 뭐라고 설명드렸는가 하면 차등배당이 실제로 저렇게 계산된 소득세보다 적게 실제로 비교할 때는 저렇게 비교하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내시는 세금은 저보다는 적은 세금을 내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왜 그런지 한번 같이 보실게요.
예, 이게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 배당의 실효세율을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2천만 원까지는 14% 원천징수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2천만 원 넘는 건 어떻게 돼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이 되죠. 금융소득 종합과세. 그죠? 그래서 뭐예요? 다른 소득하고 합산과세 하는 거잖아요. 다른 소득하고 합산과세 하는 건데, 이건 기본적으로 다른 소득이 없다라고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그러면 다른 소득이 없는 전제하에서 금액대별로 실효세율이 얼마가 되는지 정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이 아까 보셨지만 5,220만 원인가요? 요 금액까지는 14% 14% 원천징수세율 적용을 해주는 게 내는 세금이 더 많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세금 얼마 내느냐? 5,220만 원 내십니다. 실제로는 이 5,220만 원을 내시는데요. 그리고 실효세율은 몇 프로예요? 5,220만 원 배당을 받으면? 네, 14% 되는 거예요. 14%. 근데 배당을 8천만 원을 받았어요. 8천만 원을 받아도 14%래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까 분명히 14%보다 세율이 올라갔는데. 그런데 실제로 계산해 보면 14%가 나와요. 뭐 때문에? 배당세액 공제라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배당세액 공제라는 것 때문에 실제 실효세율은 14%가 나와요. 얼마까지? 1억 3,200을 배당하니까 14.06%가 나와요. 언제?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이 배당세액 공제는 뭐예요?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근로소득은요. 월급이죠, 월급. 월급은 법인 입장에서는 비용이죠, 비용이죠. 내가 월급을 받아요. 그럼 법인에서는 월급을 준 만큼 비용을 떨죠. 비용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배당은요. 배당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배당은 이익이 남았죠. 이익이 남으면 법인의 이익이 남으면 이익이 남은 거에 어떤 세금을 냅니까? 법인세 한번 내죠. 법인세 한번 내죠. 법인세 내고 남은 소득이 우리가 당기순이익이죠. 당기순이익. 세후 당기순이익. 이게 뭐가 돼요? 이익잉여금이 되는 거죠. 우리 이익잉여금 뭘 할 수 있어요? 배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가지고 배당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배당을 하니까 또 어떤 세금을 내요? 배당소득세를 내죠. 배당소득세. 그러면 내가 배당을 받을 때는 세금을 법인세를 한번 냈어요. 근데 배당을 받을 때 배당소득세를 또 내요. 그럼 세금을 두 번 내는 거죠. 월급을 받을 때는요. 법인은 이걸 비용으로 처리하고요. 개인 입장에서만 소득세를 냅니다. 소득세. 그럼 근로소득은 세금을 한 번 내는 거예요. 한 번. 근데 배당을 받으면 세금을 두 번 냅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중과세라고 얘기합니다. 이중과세. 그죠? 세금을 두 번 거두는 거예요. 같은 소득에 대해서. 그럼 세금을 두 번 거두면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죠. 두 번 거두면 안 되죠. 그래서 두 번 거둔 세금에 대해서 정한 공식에 의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 깎아주는 게 뭐예요? 배당세액 공제입니다. 배당세액 공제를 해주니까 실제로는 배당세액 공제 때문에 1억 3,200을 배당을 해주더라도 14.06% 실효세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금이 실제로는 1억 정도 초과 배당을 할 때 다른 소득이 없을 때 14% 정도밖에 세부담이 없더라.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더라. 이게 성립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차등 배당을 통해서 초과 배당액을 키워서 배당 소득을 키우더라도 다른 소득이 없을 때 오히려 다르게 소득을 가져가시는 것보다 절세가 되더라라는 성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과 배당을 차등 배당을 대표님들께 권유하는 거죠. 이 배당세액 공제 구체적인 이제 공식은 이렇게 쭉 나옵니다만 이런 방식에 의해서 배당세액 공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사실은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이라든지 찾아보시면 글로스업, 영어로 글로스업이고 배당세액 공제 이렇게 찾아보시면 이 CFP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숙지를 하셔야 되죠. 시험에 나옵니다.
이런 부분 찾아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냥 일반 영업하시는 분들은 원리만 아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런 걸 계산 못한다라고 해서 너무 실에 빠지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요, 차등배당 왜 하는지, 왜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절세 때문에 한다고 말씀드렸죠? 예, 차등배당 왜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벌써. 퇴직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전학습을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